네,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9월 2일 아침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있었고요. 중량감 있는 선수들의 이동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 풋볼리스트의 몸짱. 네. 저 SNS 팔로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벗은 사진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몸이 멋있더라고요. 자제하려고 하는데 네. 여름 휴가 사진은 제가 꼭 올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잘 봤고요. 마지막 날 사실 우리 한국 선수들 이적이 있을 것처럼 많이 좀 있었었는데 네. 일단 이동경 선수가 뜻밖의 네, 맞습니다. 임대 이적을 했더라고요. 네, 샬케를 떠나서 이브리그에 있는 한자 로스터크.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그 이브리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 이적설이 좀 핫하긴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별 네, 기회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요 이적 정리에 앞서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수 나 혼자 찬다. 네, 황희찬 선수의 잔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희찬 선수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울버햄튼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울버햄튼에 이제 남게 됐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황희찬 선수 이적설 나온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소식이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온 게 불과 작년 여름이고 네. 완전 이적 계약을 한 것도 1월이니까 네. 사실상 반 시즌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적설이 나올 줄은 아마 다들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약간 성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즌 네. 초에 계속 또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선발로도 나오고 교체로도 나오고. 근데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였습니다. 네, 마침 맞습니다. 나 혼자 산다 방송이 시작된 직후였고 네. 또 황희찬 선수가 하필이면은 카라바오컵에서 그 PK 실축을 해서 울버햄튼 팬들의 좀 원성을 약간 사던 때였는데 짤츠부르크 시절의 은사였던 미국인 제시 마시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왔잖아요. 네, 그렇죠. 리즈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떴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램파드 감독의 에버턴 이적설도 이제 떴고 저는 그래도 처음에 그래도 이적은 무슨 이적이야 이러다 말겠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적하기엔 좀 시기적으로 애매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맞고 또 울버햄튼에서 근데 초반에 입지가 좀 불안했잖아요. 좀 약간 애매해졌잖아요. 개막전에서 1도움을 하긴 했지만 네. 이후에 좀 득점이 빨리 터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게데스가 왔고 그렇죠. 히메네스도 돌아오면서 황희찬의 그 선발 자리가 약간 위협을 받은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적설이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봐도 그러니까 리즈나 에버턴 가면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도 충분히 더 뛸 수 있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퍼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리즈가 황희찬 완전 영입을 노리면서 이적료 1,7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원 정도를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네, 이적료 자체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네. 울버햄튼이 이거를 거절을 했고 또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황희찬에 대한 제안을 일단 접고 PSV 공격수 코디 각포 영입을 노린 또 거절을 당했죠. 네. 근데 또 마르세유 공격수 밤바 디엥까지 영입을 시도했는데 이게 또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네, 거의 될 것처럼 이제 됐었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제 같은 프랑스 리그의 니스가 네. 하이제킹을 시도를 했고 여기에 디엥이 여기가 낫나 이러면서 이제 니스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니스로 거의 가는 걸로 됐는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 친구가 니스 가서 메디컬 테스트 통과를 못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니스 이적도 무산이 됐고 이 정도면은 리즈에 왔다 해도 네. 메디컬 통과를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무튼 사실 리즈가 이렇게 공격수 영입에 매달렸던 거는 전에 그 맨유에도 있었던 지난 시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데니얼 제임스가 팀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새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 좀 줄다 보니까 이적을 좀 추진을 했던 거고 제임스가 어제 임대로 리즈에서 풀럼을 가게 됐거든요. 네, 결국 떠났죠. 그러니까 리즈는 공격수 보강이 좀 무조건 필요해진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적시 막판까지 다시 현지에서 황희찬 다시 이제 페릭바에 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에버튼도 지금 왜냐하면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황희찬이 어쨌든 이적 시장에 나왔다는 거는 영입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막판에는 이적료가 2,500만 파운드까지 상승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울버햄튼이 올 초에 황희찬 선수 완전 영입하면서 1,400만 파운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긴 네, 한데 이 정도면 1,000만 파운드 이상 네. 6개월 만에 버는 거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인데
뭐 실제 오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통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울버햄턴 브루노 라지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상당히 좀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선수 숫자도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공격수들을 영입했지만 그 스쿼드 뎁스는 늘려놓는 게 좋으니까 황희찬 선수를 좀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브루노 라지 감독이 그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와서 굉장히 황희찬 선수에게 하트 뿜뿜 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방송용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네.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죠. 네. 방송을 그리고 통해서. 아다마 트라우레 말고도 황희찬 선수 계속 우선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계획에 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아다마 트라우레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남았고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울버햄턴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뭐 공격 쪽에서는 게데스, 뭐 칼라이지치, 네. 막판에 이제 어나더 트라우레 그렇죠. 매치에 있는 네. 부바카르 부바카르, 트라우레 선수를 네. 임대를 좀 해왔고요. 네. 나간 선수가 근데 꽤 좀 많고 막판에 덴동코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덴동코 선수가 이제 에스턴 빌라로 이적을 했죠. 네, 1,350만 파운드에. 네, 덴동코는 중미도 보지만 윙어도 이제 라지 감독이 굉장히 경기 막판에 많이 올리고 네. 윙어 없을 때 막 기용하고 네. 이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턴 가서도 출전 시간은 뭐 계속 많이 받았던 선수 같은데 네. 갑자기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꽤 그래도 좀 드나듦이 많았던 네. 울버햄턴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포르투갈 선수들이 더 많아지 네, 그런 팀인데 아무튼 뭐 나름 쏠쏠하게 잘 선수 구성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울버햄턴 이렇게 황희찬 선수 정리가 됐고요. 네. 다른 팀들 또 프리미어리그 주요 이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데드라인 주요 이적입니다. 그렇죠. 네. 막판. 이제 데드라인에는 항상 좀 예상치 못한 이적도 많이 발생하고 이때까지 좀 오래 끌었던 이적이 성사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그래서 네. 어제 프리미어리그가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바로 딱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리스트인데 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고 네. 무엇보다 가장 아무래도 좀 관심 모았던 것은 맨유 안토니 영입은 마지막 날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영입 합의는 이미 맺어놓고 네. 이제 공식 발표는 마지막 날이라서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네. 네, 뭐 맨시티도 아칸지 영입설이 계속 거의 뭐 확정적으로 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메디컬 테스트랑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영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유가 오늘 새벽 경기 있었는데 명단에 안 들었고 네, SNS 보니까 TV 보는 네 사진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 등록이 돼서 아스날전에서는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너무 비싸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뒤에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 랭킹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빅4 리그가 아닌 그리고 뭐 이렇게 국대나 이런 데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닌 선수에게 쓴 돈 치고는 굉장히 높아서 네. 얘기들이 많은데 자 그리고 이제 첼시가 네. 아스날 주장 첼시 이거 뭔가 세스크 파브레가스 테크 아닙니까? 그러네요. 바르셀로나 갔다가 진짜 첼시-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좀 왔고 첼시가 어떤 조건이죠? 오바메양 영입이? 처음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오바메양 제의를 받으면서 마르코스 알론소로 달라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고 이제 첼시랑 계속 협상을 벌여왔던 거는 마르코스 알론소 플러스 이적료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네. 이게 문제였는데 어제 1,400만 유로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9억 원 정도인데 네. 뭐 둘 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거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오바메양이 FA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FA였는데 바르셀로나는 선수 하나 받고 네. 1,400만 유로까지 벌어가는 뭔가 남는 상사를 했습니다. 야, 오바메양이 아스날에 사실상 거의 뭐 쫓겨났잖아요. 주장 한 장도 막 네. 박탈당하고. 그렇죠. 이 아스날 첼시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바메양 영입을 굉장히 칭찬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앨런 시어러가 오바메양 영입이 확정되고 나서 오바메양은 굉장히 똑똑한 사이닝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바메양이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 가서 좀 부활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11골도 넣고. 네. 근데 첼시는 지금 당장 공격수가 부족한데 그래도 오바메양 같은 선수 정도의 선수를 영입한 거는 그래도 괜찮은 영입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내무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뭐 경기력은 그렇죠. 뭐 어디서나 꾸준히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 네. 투엘 감독이 맞습니다. 뭐 사실 잘 알 수밖에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첼시가 또 올 시즌에 좀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부터 좀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바메양이 지난 시즌 폼만 좀 유지만 잘 해주면 또 네. 워낙 잘 쓰는 투엘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첼시의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은 맞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있기 때문에 네. 이적을 해야 돼요. 오바메양도. 자 그리고 이제 깜짝 영입도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꼽아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첼시가 막판에 자카리아, 네. 데니스 자카리아 선수를 영입을 했고
리버풀도 갑자기 유벤투스에서 아르투르 멜로를 좀 데려왔습니다. 뭐 자카리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첼시 중원에 초반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네. 부상자들이 좀 발생했는데 로프터스 치크, 그리고 은골로 캉테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코바치치도 약간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네, 캉테는 은근히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좀 급하게 그래서 임대 영입으로 데려왔고 완전 영입은 한 3천만 파운드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옵션이 네. 있는, 네. 싼 가격은 아닌데 자카리아는 그래도 예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잖아요. 네. 스위스 출신인데 굉장히 장신이고 수비수까지 볼 수 있는 자원이고 수비력이 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서 유벤투스로 넘어갔고 근데 유벤투스에서는 좀 부상이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첼시로 다시 넘어오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카리아에게는 어떤 권투중례의 계기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아르투르 멜로 리버풀행도 아르투르 멜로가 그래도 좀 중량감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르투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에도 뭐 꾸준히 예전에 선발되던 선수고 바르셀로나 이적한 뒤에 이니에스타 번호인 8번까지 받으면서 좀 네.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좀 발밑이 좋고 그리고 패싱력이 있고 타락박이 좋은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조금 감독과 문제로 인해서 네. 이렇게 실랑이 벌이다가 다시 유벤투스로 가게 되는데 유벤투스에서는 예전만큼 기량을 못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투르가 막판에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서 임대 이적 조건이고 완전 영입 옵션으로는 3,750만 유로. 엄청 비싸네. 네, 비싸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잘했던 선수니까 네. 클롭 감독이 좀 살려놓으면 완전 영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도 좀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팀들이 영입 좀 패닉바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적 시장 막판에 좀 꼼꼼하게 선수들을 좀 데려온 것 같고요. 네. 가장 관심 모았던 건 역시 호날두가 맨유를 떠나느냐 마느냐였는데 맞습니다. 뭐 결국 남게 됐습니다. 네, 참 이거는 이건 하여튼 계속 뛰어도 괜찮나? 예. 이제 테나 감독이 갑자기 좀 어조를 바꿨죠. 네. 31일에 갑자기 호날두는 우리 플랜에 있는 선수다. 네. 호날두도 남아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류를 확정을 했는데 역제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첼시, 미넨, 도르트문트,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이런 굉장히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하고는 다 링크가 났었는데 정작 호날두를 데려갈 팀은 없었죠. 네, 그래서 뭐팀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도 찔러대가지고 에이전트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제 레스터전에 나와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서 좀 폼이 올라온다면 최전방에 고민있는 맨유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이 해결될 수는 있겠죠. 네. 한 20몇 분 계속 교체로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거는 호날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올렸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올여름 전체 영입생 이적료 탑 10을 꼽아봤는데 안토니가 1위입니다. 네. 9,500만 유로죠. 1,285억 원이면은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안토니가 네.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그냥 선수 가치는 3,500만 유로였어요. 네. 근데 맨유가 실제로 사온 금액은 9,500만 네. 유로니까 거의 2배 이상 뛴 거죠. 안토니가 9,500만 유로면 손흥민은 한 2억 유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다음 웨슬리 포파나 레스터 시티에 이걸 레스터가 잘 팔았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말이 많은 얘기가 여러 번 얘기였죠. 거절했는데 네. 첼시가 계속 돈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약간 8,300만 맥과이어 케이스랑 비슷한데 네. 8,040만 유로, 네. 약 우리 돈으로 1,088억 원. 휴. 굉장히 비싼 금액이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원래는 파운드로 거래가 됐겠지만 영국 팀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 네. 이제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정리한 자료를 맞습니다.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유로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따르면 3위인 나르윈 누네스까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예, 벤피카에서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퇴장당해가지고 약간 좀 반성하고 있는. 네. 그리고 맨유가 또 이제 4위에도 이름 올렸는데 카세미로 이 영입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쳤던 영입이죠. 맞습니다. 네. 뭐 딱 필요했던 자리에 월드 클래스를 데려왔으니까 네. 뭐 돈이 얼마가 됐든 뭐 카세미로가 잘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뭐 칭찬받을 영입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즌에 레알 소시다드에서 라리가 한 시즌 17골 기록을 했었던 네. 스웨덴의 이제 이사크 선수를 뉴캐슬이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쿠쿠렐라, 홀란드 왜 이렇게 싸? 그러니까요. 위에 이미 야, 오늘은 6명 7이야. 홀란드가 벌써 네. 지금 9골 넣으면서 득점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데 6천만 유로밖에 안 합니다. 야, 돈값 이미 했어요. 이미 제가. 이미 했죠. 네, 2경기 연속 해트트릭 했고. 아니, 시즌 초반에 이미 거의 두 자릿수 득점에 가까이 갔으니까 네. 히샬리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영입이. 히샬리성이 좀 비싸긴 했어요 사실. 네, 히샬리성도 비쌌는데 와, 이거 홀란드는 진짜 역대급
꿀 영입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히샬리송은 네. 토트넘 역대 이제 구단 레코드 한 2위 정도 되죠. 이적용 레코드. 그렇죠. 히샬리송인데 이제 옵션 다 포함하면은 네. 누구냐 그 은돈벨레를 뛰어넘어서 1위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다음 이제 리산드로 또 스털링까지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팀별로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쓴 돈을 가지고 유럽 전체 순위를 매겨봤는데 네. 여기 돋보이는 게 노팅엄. 아 승격 팀이죠. 이 네, 팀. 네. 노팅엄이 정말 많은 선수를 영입을 좀 했습니다. 20명 넘게 영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럽 전체로 저희가 네. 이제 종합을 한 건데도 노팅엄이 5위에 있는 거면 네. 노팅엄 밑에 보면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시티가 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쓴 야, 겁니까? 월버햄튼 능력이 많이 썼네. 네, 이번에 많이 썼습니다. 고 월버햄튼.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오갔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은 돈을 쓰던 파리하고 이제 맨시티가 이번엔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 네. 탑10에 들었지만 이게 보강을 다 네. 해놓고 진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영입하고 그냥 끝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트넘도 좀 일찌감치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뭐 4위면 그래도 많이 썼네. 근데 이제 네. 임대 후 완전 영입 케이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로메로 같은 경우가 5천만 유로가 파운드가 됐으니까 이적료가. 네. 그래서 좀 그런 영입들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썼네 토트넘. 네, 토트넘은 4위 정도 되니까. 네, 저렇게 많이 썼나? 네. 네. 그리고 승격팀 노팅엄 얘기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되게 세워보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21명입니다. 황희찬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뭐 임대 간 선수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21명까지 되고요. 마지막에 뭐 거의 오리에까지 네. FA로 또 데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22명이 되는 거죠, 이제. 오리에도 막판에 올해가 아직 등록이 안 돼서 21명인 거예요. 네. FA니까 뭐 이적 시장 지나도 등록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야, 근데 진짜 그 뭐랄까 이게 잔잔바리로만 아주 뭐 과연 대단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 데이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급하게 정리를 시켜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